우리나라는 한자 문화권, 알라딘은 아랍 문화권. 그렇다면 전 세계는 설마 BTS?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선생님 서준석입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다가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좀 아쉽긴 하겠지만 다시 한번 온라인 학습도 잘 시청하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예전과 좀 길어서 오늘은 좀 빠르게 압축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처음에 나오는 제목, 다양한 문화 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다양한 문화 지역, 생각해본 것처럼 당연히 세계의 수많은 곳에 대한 다양한 문화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다양한 문화가 왜 나타나는지 그런 이유들을 알아보게 되면 오늘의 수업은 확실하게 끝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가 왜 지역마다 달라지는지 알기에 앞서서 우리는 처음에 등장한 단어, 바로 문화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맨날 쓰는 문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문화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고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화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 선생님이 오랜만에 한번 필기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문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어로는 컬처라고도 얘기하기도 하는데, 문화는 여러분 교과서 두 번째 줄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이 환경이라는 것과 상호작용할 때, 여러분이 환경을 살잖아요. 환경을 상호작용할 때 나타난 여러 가지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만 줄여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생활 양식인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어떤 글자가 들어가게 되면 공통된 생활 양식을 뭐라고 하냐면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에는 수많은 공통된 생활 양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너와, 예를 들면 친구와 나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바로 예를 들면 수많은 문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여러분 친구와 같은 뭘 쓰고 있냐면, 말하는 거, 바로 언어를 같은 걸 쓰고 있죠. 한국어. 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언어 말고도 또 여러분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일요일마다 믿고 있는, 일부 학생이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교회를 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불교로 가는 친구도 있고, 일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을 믿으러 가는 학생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뭐가 있을까요? 자, 언어라든가 종교도 있으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기본적인 가까이 있는 바로 환경들, 바로 말하는 자연 환경이 들어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 바로 뭐냐면 경제라든가 사회학적인 부분도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런 내가 수많은 것들을 다 지금 써봤는데, 이런 것들을 통 다 틀어서 뭐라고 얘기했냐? 바로 이런 것을 문화요소라고 합니다. 문화요소. 문화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을 문화요소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문화요소들을 하나를 묶어서 그런 지역들, 공간들을 뭐라고 하냐? 바로 교과서 옆에도 써있지만 바로 문화권이라고 해요. 문화권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아시아 문화권, 유럽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을 해서 그 지역만에 나타나는 특정되는 문화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만 나타나는 문화라든가 아시아에서만 나타나는 문화라든가 아니면 유럽, 미국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화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느 문화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까지 이제 문화와 그리고 문화 요소 그리고 문화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문화로 형성되는 아까 문화 요소들을 하나하나 한번 차근차근히 볼 건데, 교과서 78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78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바로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언어라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냐면 여러분이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어디죠? 바로 중국이라든가 일본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은 사실 통역기가 없으면 여러분이 잘 말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그 친구가 외국어를 잘하면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여러분이 말하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서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어요. 세계에는 수많은 언어.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어도 있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바로 어디냐면 바로 여기 그림이 나오는 중국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언어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언어죠. 바로 여기 나오는 영어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자, 참고로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를 공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나라하고 영어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한글을 쓰지만 영어에서는 완전히 알파벳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글자뿐 아니라 느낌도 문화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선생님이 가져온 여기는 그림처럼 보는 것처럼 언어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영어라든가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같은 알파벳을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기가 유리하다고 해요. 자, 그렇다면 유럽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한자 같은 것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시아 문화권, 유럽 문화권 구분할 수도 있고 언어를 통해서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래 큰 머리통을 뭐라고 하냐면 말하는 것의 족보다 가장 근본이 된다 해서 어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족. 자, 두 번째. 언어 얘기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의 일요일에 영향을 가장 큰 미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거, 바로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자, 종교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의식주라든가 수많은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크리스찬을 믿는다 봅시다. 크리스찬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일요일마다 여러분이 아마 교회를 가야 될 거예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만약에 불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일요일이든 평일이든 언제 한 번씩 불상을 찾아갈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식의 차이가 나타나는 게 바로 종교라고 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크리스찬이나 불교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의 소수의 학생일 수도 있겠지만 이슬람을 믿는 친구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예를 들면 모스크라고 생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있는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거기로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외로는 먹는 거에도 좀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뭐 소고기든 돼지고기는 아무런 상관없겠지만 이슬람 같은 경우에서는 돼지고기는 안 된다고 해요. 돼지고기. 그리고 인도에서 많이 믿고 있는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소를 못 먹는다고 합니다. 선생님 아마 죽을 때까지 이슬람교와 이제 아까 말했던 힌두교는 못 믿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종교에 따라서도 문화적인 구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쭉 넘어가서 한번 교과서 79페이지에 있는 1번의 문제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문화지역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넘어가서 이제 다음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내용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교과서 80페이지에 있는 지역별로 또 다른 문화가 나타나는 차이점이 무엇이 있냐. 제일 첫 번째로는 자연환경입니다. 자연환경. 자, 여러분이 자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나라가 정말 추운 극지대였으면 예를 들면 여러분 매일매일 코트를 입고 그런 걸 입으면서 학교를 힘들게 걸어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엄청 더운 적도지방이었으면 선생님처럼 입은 것보다 더 짧거나 더 얇은 옷을 입으면서 학교를 폴리폴로 오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다양한 의식주, 옷 입는 것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연환경 말고 최근에는 경제적인 환경이라든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도 다양한 문화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도시에 따른 도시 문화, 그리고 농촌, 시골 같은 경우에는 또 시골 문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또 문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이도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예를 들면 장례의 문화를, 그러니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는 같이 와가지고 슬퍼하고 우는 게 원래 일반적인데, 최근에 아마 인터넷에 가끔 뜨는데 뭐 가나 지역이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보통 사람이 죽으면 오히려 즐겁게 보내줘야 해서 막 이걸 메고 춤을 추는 이런 영상이 뜨기도 했어요, 최근에.
그런 식으로 각 지역에 따라 문화가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 그 문화가 미개하거나 나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건데 여러분의 과제는 무엇이냐? 내가 선생님이 잠깐 칠판에 띄워놨던 내용 있죠? 그거를 간단하게만 메모지에 써서 아니면 교과서라든가 노트 등에 써가지고 거기를 찍어서 올려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